뉴욕의 겨울은 차갑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는 눈발이 도시를 하얀 베일로 감싸는 그 순간 한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손에 쥔 항공권에는 싱가포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그것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정의 시작점에서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시아 최고 재벌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닉과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뉴욕 대학교에서 만난 그는 다른 친구들과 별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가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좋은 선물을 해주기는 했지만 저는 그저 그가 센스가 좋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레이첼, 이번 여름에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닉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 싱가포르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 출발 전날 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닉에게 말했어요. 닉, 우리 일반석으로 갈아탈까? 1등석 요금이 너무 비싸잖아. 아니야, 괜찮아, 이미 준비해뒀어.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닉이 저를 이끈 곳은 일반 터미널이 아니라 VIP 전용 게이트였거든요. 닉, 여기가 어디야?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가려고 해서. 그리고 활주로에 서 있는 것은 개인용 제트기였어요. 하얀색 동체에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서 있는 그 비행기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죠. 닉, 설마 이게? 응. 우리 가족 비행기야. 가족 비행기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비행기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거든요. 가죽 소파, 개인 침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닉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승무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 도련님,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공손한 인사에서 닉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싱가포르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닉, 괜찮아?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족들을 소개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돼서. 그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색 롤스로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영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그들이 닉을 부르는 호칭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닉, 이 사람들이 누구야? 회사 직원들이야. 부담스러워하지 마.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앉아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커져가는 의문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은 일반적인 주택가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이었거든요. 차가 멈춘 곳은 궁전 같은 저택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건물 앞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는 될 것 같은 크기였고 분수대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호텔보다도 크고 화려했어요. 닉, 여기가 당신 집이야? 응. 좀 크긴 하지. 그의 담담한 대답과는 달리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닉이 단순히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고가의 예술품들.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레이첼이에요. 닉의 어머니 엘리너 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차가운 분이었어요.
완벽한 자세로 서 계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는 짓고 계셨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닉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어요. 그분의 시선에서 저는 묘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마치 저를 판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파티가 열렸어요. 싱가포르 상류층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듯한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여자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 하나하나가 제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것 같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역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저 여자가 닉의 여자친구래. 미국에서 만났다고.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하네. 보아하니 평범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저를 마치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입고 간 원피스가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엘리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닉이 그런 평범한 여자를 데려왔다니. 그래도 닉이니까 결국 가문에 맞는 여자와 결혼하겠지. 저런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닉에게 있어서 단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였을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엘리너는 계속해서 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다른 가족들 역시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했죠. 특히 닉의 사촌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을 던졌어요. 레이첼, 뉴욕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경제학 교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대학이죠? 아이비리그는 아니겠죠? 스탠포드 대학교요. 그제야 그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가웠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아무리 괜찮은 직업을 가졌어도 그들에게는 적절한 배경을 가지지 못한 외부인일 뿐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닉의 변화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을 찾기 어려웠죠. 마치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가족들과 있을 때의 닉과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닉이 완전히 달랐어요. 닉,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말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겼어? 당신이 이런 집안 출신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지?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래,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 가족들은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특히 당신 어머니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처음엔 누구든 경계하시거든. 정말? 그럼 당신이 데려온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랬어? 그 질문에 닉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죠. 저는 닉이 가족들에게 소개한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너가 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자고 했거든요. 레이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분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로 저와 마주 앉았어요. 티타임이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죠. 당신이 닉을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닉은 이 가문의 후계자예요.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설 거예요. 그런 그에게는 적절한 배우자가 필요해요. 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당신은 이곳에 속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정중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죠.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떠나라. 그날 밤 저는 홀로 정원을 거닐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닉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어머, 닉. 정말 오랜만이야. 아만다라는 여자가 닉에게 달려왔어요. 그녀는 완벽했어요.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이 세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닉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레이첼 소개할게. 아만다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지. 아만다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쟁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저를 배제시키려 했죠. 닉과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제가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만다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을 때였어요. 레이첼, 닉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네, 물론이요. 그럼 그가 어떤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지도 아시겠네요. 닉에게는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그날 밤 저는 닉을 찾아갔어요. 닉, 우리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레이첼. 아니, 들어봐. 나는 당신이 재벌가 후계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당신, 닉영이야. 하지만 당신 가족들은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그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그게 아니야, 레이첼. 나는. 그럼 증명해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애매한 상황, 끝없는 시험 같은 나날들이.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당신 가족들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하지만 당신마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 순간 닉의 눈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음 날 엘리너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죠. 레이첼,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그분은 수표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당신 같은 똑똑한 여자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수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수표를 다시 그분에게 밀어드렸어요. 저는 돈 때문에 닉과 사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엘리너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닉이 일어섰어요. 모두 잠깐 들어보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죠. 닉의 진지한 표정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레이첼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술렁였어요. 엘리너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닉,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문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요. 닉이 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레이첼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제가 영가문의 후계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닉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엘리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닉, 너는 책임이 있어. 이 가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네, 저는 그 책임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레이첼과 함께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닉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닉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가 부담 없이 자신다울 수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특히 엘리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릭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 가문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때 엘리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 제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닉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각오되어 있어요. 그 순간 엘리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보여주셨죠. 6개월 후 저와 닉은 결혼했어요. 화려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엘리너는 제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고,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복잡한 가족 관계도 있고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진심이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것을요. 닉은 이제 가문의 일을 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따뜻한 리더십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도 하나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일 때, 그때는 어떤 벽이라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용기 있게 지켜나가시길 바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